자, 꿈을 찾기 전에 해야 할 본질적인 질문이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두 번째 질문. 살면서 종종 듣죠. 꿈이 뭐예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이런 거 물어보면 별 생각 없이 답을 잘했던 것 같아요. 저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 길거리 버스킹도 하고 다닐 만큼 좋아했어요. 문득 제가 왜 이렇게 노래하는 걸 좋아하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초딩 때 친구들이랑 어쩌다가 노래방을 갔는데 세대 차이가 좀 나겠지만 특히 여자애들이 G.O.D를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눈치는 있으니까 G.O.D 노래를 불렀죠. 불렀는데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다. 그 당시 G.O.D 노래를 제가 엄청 연습을 했어요. 그때는 컴퓨터가 있을 때도 아니니까 카세트 테이프 구워서 듣고 그랬단 말이죠. 그때 그 불순한 동기, 이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다는 그 동기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노래를 연습하게 만들었고, 이게 결국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꿈까지 꾸게 되더라고요. 물론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이런 식으로 꽤나 불손한 의도로 동기가 만들어지고 그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성장시키면서 잘하게 돼요. 그러면 또 잘하니까 더 잘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이게 결국 꿈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는 이렇게 꿈을 꾸는 것도 자연스러웠고 꿈으로 향하는 여정도 꽤 단조로웠어요. 근데 우리가 다 커서 막상 꿈을 찾으려고 할 때는 뭔가 정답이 있을 것 같고 모범적 범주 안에서 스스로를 추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를 그렇게 길들여 왔으니까 성공을 하고 싶다는 마음보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생겨야 열정도 가질 수 있고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불안도 없앨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먹고 살기도 빠듯하고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걸로 돈을 어떻게 버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게 직업이 될까 싶기도 하죠. 그러다가 어디 월 1,000만 원 벌었다는 강의에 솔깃하게 되고 이러는 게 딱 요즘에 우리 현실인 것 같아요. 다들 좀 비슷하지 않나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 막 전문가가 나와서 강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가슴 뛰는 삶을 살라느니 미치도록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뭐 이런 말들로 도배가 되어 있죠. 솔직히 저는 이런 말들이 젊은 세대에게 가장 폭력적인 말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뻔한 자기계발 강연처럼 꿈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거 3가지를 적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명쾌한 해결책을 내놓으면 좋겠지만 애초에 그런 매끄러운 정답 같은 건 우리 삶이라는 울퉁불퉁한 부조리한 곳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그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시장의 달콤한 환상일 뿐이죠.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희망찬 질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찌질하고 세속적인 욕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일상은 대부분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때로는 구질구질해요. 하지만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어떤 거창한 의미를 찾으라고 강요하죠. 나이가 들수록 꿈이란 게 아주 가치 있는 것이어야 될 것 같고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할 것 같잖아요. 꿈이란 걸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숭고하고 아름답고 생산적이어야 할 것 같은 그 강박, 그 의미의 무게 때문에 정작 내 발밑에 있는 진짜 욕망들을 짓밟고 지나가는 거죠. 제가 초딩 때 가수를 꿈꾸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혼자 미친 듯이 노래 연습을 했던 건 어떤 숭고함이나 삶의 의미 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냥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다는 욕망이었어요. 제가 20대 때 대기업에 들어가고 잠 줄이면서 사업을 했을 때도 어떤 거창한 목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꺼드럭대고 싶었던 거였어요. 이런 찌질하고 속물적인 욕망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사회가 우리에게 순수한 열정이라는 페르소나를 강요하기 때문일 거예요.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칼 융은 그림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걸 설명해요. 우리가 사회가 요구하는 순수성이나 선함의 가면을 쓰기 위해서 내 안에 아주 솔직하고 원초적인 욕망들을 무의식 저 밑바닥에 가둬버린다고 해요. 돈을 왕창 벌어서 떵떵거리고 싶은 마음, 남들에게 우월해 보이고 싶은 그 과시욕, 누군가에게 미친 듯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욕정, 이런 것들을 말하죠. 사회는 자꾸 이런 세속적인 감정들을 불순하다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꿈이라면 자고로 인류에 공헌하거나 내 고결한 자아를 실현하는 숭고한 곳이어야 한다고 세뇌를 시키죠. 진짜 내 욕망은 너무 세속적이고 찌질해 보이니까 그걸 꽁꽁 숨겨두고 남들이 박수 쳐줄 만한 순수한 열정의 껍데기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일을 한다. 선한 영향력.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제일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봐요. 칼 융은 그런 억압된 그림자들, 그 찌질하고 세속적인 욕망들이야말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폭발적이고 강력한 생명력이라고 말해요. 제가 만약에 초딩 때 엄마가 노래학원 보내줄 테니까 한번 배워봐라 라고 했으면 혼자 그렇게 카세트 테이프를 돌려가면서 연습하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를 진짜 움직이게 만드는 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꿈을 찾기 전에 해야 할 본질적인 질문이 2가지였죠. 첫 번째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찌질하고 세속적인 욕망이 무엇인지였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정을 갖게 되는 그 본질이 욕망이란 걸 깨달았다면 두 번째 질문,
나는 지금 어떤 욕망 때문에 그 고통을 기꺼이 견디고 있는지. 미국의 강점교육기관 갤럽에서는 총 4개의 범주로 욕망의 방향을 설명해요. 먼저 첫 번째는 대인관계 구축에 대한 욕망. 내가 하는 행동이 대인관계를 위해서 작동해요. 두 번째는 전략적 사고에 대한 욕망. 내가 하는 행동이 더 나은 전략을 추구하고 더 나은 결정을 하기 위해 작동하죠. 세 번째는 실행력에 대한 욕망. 내가 하는 생각과 행위가 모두 실행을 하기 위해서 작동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영향력에 대한 욕망.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작동하죠. 대부분은 이 4가지 범주 안에서 본인의 욕망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강점 검사를 해보면 가장 상위에 있는 기질이 분석이라고 나와요. 이 분석 테마는 4가지 욕망의 방향 중에 전략적 사고에 대한 욕망이거든요. 저는 실제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의 본질을 분석하거나 뭔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배울 때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책을 수십 권 찾아보거나 기본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파고들죠. 이런 기질이 어떤 정보나 지식을 질적으로 추구하게 만들고 이런 류의 컨텐츠를 다룰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 상위 욕구의 기질에는 영향력에 대한 것도 높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일이 저한테 잘 맞는 일이자 일종의 제가 하고 싶은 꿈과도 연결이 되겠죠. 이건 사람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틀린 사람은 없어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해야 돼. 이해할 수 있나요? 그냥 그러라고 하니까 그러는 척 하는 거겠죠. 서로의 다름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회였다면 인터넷 악플들이 생겨날 일도 없겠죠. 이거 보고 있는 우리들은 당연히 아니고요. 온전히 타인을 이해하려면 내가 나의 욕망을 알고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다른 사람의 욕망을 이해할 수 있고 비로소 서로의 다름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꿈을 찾고 진정으로 내 에너지를 올인해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이런 본질을 모른 채 마냥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고민만 하면 한없이 겉돌다가 자괴감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내가 얼마나 찌질한지 그 속내를 과감하게 들여다보세요. 사람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꿈을 찾는 방법도 다 제각각일 거예요. 진짜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찾고 싶으면 내 기질을 진단받을 수 있는 검사를 적극 추천드리고요. 요즘엔 성인 TCI 기질 검사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갤럽 검사를 당연히 추천드리고요. 저는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보다 강점을 강화하는 방향의 교육을 선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숨은 강점을 어떻게 찾는지, 왜 그런 강점을 가지게 됐는지, 또 그걸 어떻게 단련해서 무기로 만드는지 차근차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본인을 탐구하고 싶고 나라는 사람을 제대로 경영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앞으로 올리는 컨텐츠들이 진짜 유익하고 웬만한 야동보다 더 흥분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이 떠서 지금까지 봤다면 구독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 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